고시원에 관련해서 궁금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고시원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런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고시원 한번 해볼까? 요즘 고시원 괜찮다던데?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전체적인 그림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시원이라는 업종을 깊게 파기보다는 고시원을 오픈하게 되는 큰 틀에서의 단계별 과정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하나하나 들어가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흐름만 잡고 깊은 이야기는 나중에 다뤄보겠습니다. 1단계는 매물 검색입니다. 고시원 창업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매물 검색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아이러브 고시원, 고시원넷 이 두 곳입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큰 고시원 매물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봐도 이 물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고, 솔직히 말하면 정말 좋은 물건들은 이런 곳에 잘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정보를 본다기보다는 시장 분위기를 본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 답사입니다. 현장 답사에서는 여기서들 많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대부분 경력이 높은 팀장급 중개인들은 현장 답사에 직접 동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은 주로 실무자들이 안내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좋은 물건과 나쁜 물건을 섞어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급한 분들은 여러 개보다는 몇 개를 보고 빨리 결정을 내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하냐라고 압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일수록 조금 더 차분하게 보셔야 합니다. 3단계는 물건 권리 분석입니다. 이 단계부터가 정말 중요해지는 구간입니다. 인근 주변 조사, 상권 수요, 그리고 수익 구조 분석이 들어갑니다. 겉으로 좋아 보이는 물건이 실제로는 구조적으로 안 맞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겉은 평범해 보여도 데이터로 보면 괜찮은 물건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물건의 진짜 가치가 어느 정도 보이게 됩니다. 네 번째는 4단계 권리계약 진행입니다. 물건이 괜찮다고 판단되면 권리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서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특약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특약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5단계는 소방점검입니다. 권리계약 이후에는 소방 관련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요즘은 특히 소방서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먼저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천천히 진행하기보다는 권리계약 후 임대차 계약을 곧바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6단계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 단계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임대료, 계약기간, 갱신조건, 특약사항 등 나중에 바꾸기 힘든 조건들이 여기서 거의 확정됩니다. 차라리 2단계에서 계약이 깨질 거라면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깨지는 것보다 빨리 결과를 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7단계는 인수단계입니다. 모든 절차가 정리되면 마지막으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운영자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고시원 창업의 큰 흐름 7단계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부동산의 가치가 가장 빛나는 순간은 딱 세 군데입니다. 물건 권리 분석 단계, 그리고 권리 계약 특약 구성 단계, 임대차 계약 단계입니다. 이 세 구간에서 어떤 부동산을 만나느냐, 어떤 실무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시원 창업에서는 어떤 물건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동산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고시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체적인 큰 틀만 정리해 봤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어가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